페이지 270쪽부터죠. 270쪽. 독점적 경쟁과 효율성. 자, 보자. 위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려면 모든 기업들이 가격, 그 다음에 한계비용. 자, 가격, 한계비용, 그지? 자, 총비용, 그지? 또는 평균 총비용, 그지? 총비용이 같다라는, 그지? 특히 어떤 거냐면 가격과 한계비용과 그 다음에 평균비용의 최저점, 그지? 이게, 그지? 최소치와 같아야 된다는 등식을 충족하는 점에서 생산해야 한다. 가격, 그 다음에 가격 이꼬로 뭡니까? 일반적으로 평균 총비용이 같은 점에서 생산해야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그지? 그 다음에, 자, 이 점에서 만약에 생산이 이루어지면은 상품은 가장 낮은 비용에서 생산되고, 가격은 정상 이윤이 포함되는, 그지? 평균 총 비용만을 충당하게 되죠, 그지? A시일 때 우리가 최저점까지 생산해가지고 정상 이윤만을 생산한다. 그래서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리고 가격하고 한계 비용이 같은 점에서 생산해야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격하고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같은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상품이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수준에서 생산되며 생산에 필요한 희소한 생산 요소도 최적 배분된다 라고 알고 있잖아, 그지? 맞죠? 가격이 그지 요거보다 커버리면 그지? 평균 한계 비용보다 커버리면 안 되죠, 그죠?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이 안 되잖아, 그지? 자원이 그지? 자원이 덜 투입되잖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려면은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야 된다. 아무튼 간에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조건과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조건을 우리가 앞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과연 독점적 경쟁에서는 생산의 효율성과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 완전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산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배분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는데, 자, 한번 보자. 자, 먼저 독점적 경쟁에서 보면 그래도 보자.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데, 자, 비효율적인 측면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생산의 비효율성과 배분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가격이 항상 어떻다? 평균 총비용의 최저치보다 큰 쪽에서 생산량이 결정된다 이거죠. 그죠? 항상 이윤이, 그지? 요래 되면은 A씨가 돼가지고, 그죠? 항상 이윤을 갖다가, 경제적 이윤을 갖다가 추구한다. 정상 이윤 가지고는 만족 못 한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생산의 비효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맞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배분의 비효율성도 존재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P가 A씨가 될 때까지 적어도 생산해야 되는데, 이 수준까지 생산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원도, 이때 생산되는 자원도 어떻습니까? 희소한 자원도 투입되는 것도 덜 하게 된다는 거지. 예, 당연히 그런 조건에서 어떻습니까? 가격이 당연히 한계 비용보다 큰 조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배분의 비효율성도 발생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까? 충분하게 생산을 갖다가 P 이꼬로 AC 되는 전까지, MC 되는 전까지 생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당연히 유유 설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AC나 MC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가 반영된 겁니까? 고정비용이라든지 가변비용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자, 이거보다 큰 쪽에서 가격이, 이거 비용보다 큰 쪽에서 가격을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생산량이, 원래 생산량이 미치지 못한다. 유유 설비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직관적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좀 이따가 뒤에서 그림으로 우리는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그렇지만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효율적인 측면도 있다. 장점도 있다. 뭐냐면 그 상품도 다양하고, 그죠? 상품 차별화로 해가지고 상품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성능을 갖다가 당연히 개선하려고 하는 모티브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품도 다양하고 성능도 개선하려고 하는 모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즉 제품 차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비자 입장, 나아가서 소비자가 모인 사회 전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 많은 제품들, 많은 제품의 구색이 있기 때문에, 구색이 있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예, 그만큼 상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품의 어떤 질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많아서 사회적 편익이 올라가죠. 이러한 편익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독점적 경쟁으로 인한 이 비효율적인 측면을 갖다가 많이 상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뭐, 이 시장에 또 단 하나의 상품만 존재하면 얼마나 단조롭고 소비자들이 어떻습니까? 지루하겠습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사회적 코스트거든. 그지? 사람들의 만족도라든지 행복감이라든지 이걸 갖다 전체적으로 크게 하는 것들. 다양한 상품으로 크게 하는 것들도 어떻습니까? 사회 전체적인 행복감이라든지 효용의 지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어떻습니까? 사회 전체적인 효용이 증대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이 비효율적인 측면을 커버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됐죠? 됐고. 자, 그래서 자, 270쪽의 그림 한번 봅시다. 방금 봤던 비효율적인 측면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요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다음 이제 또 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독점적 경쟁의 비효율적 측면은 뭐냐? 말 그대로 봅시다. 자, 지금 봤을 때 평균 비용 빨간색 그지?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이 최저점을 통과하는 게 한계 비용. 잠시만, 이거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림을. 자, 그 다음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 D3. 그 다음에 그때의 한계 수입, 그지?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 Q3하고 그때의 가격이 결정되죠. 예, 결정되고. 자, 이때 가격이 보니까 당연히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사실은 균형이 달성돼 가지고 기업은 이만큼의 생산하고 이만큼의 가격을 갖다가 적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점은 어떻습니까? 기업이 이 점은 어떻죠? 정상 이윤을 실제로 얻고 있습니다. 정상 이윤을 얻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격하고 지금 접하고 있기 때문에 A3가 같아. A씨가 같단 말이야. A씨가 같단 말이야. 즉 T-AC 정상 이윤을 얻고 있다고 따지고 봤을 때, 그죠? 장기적으로는 지금 균형이라고 볼 수 있어. 그지? 정상 이윤만 지금 얻고 있기 때문에 파이가 제로잖아. 그죠? 장기적 균형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Q3밖에 생산 안 되고 있거든. 실제로 어디까지 생산돼야 됩니까? 이게 지금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 아니고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 이거거든. 그러면 아직까지도 평균 비용을 얼마든지 줄여가지고 더 생산할 여지가 있단 말이야. 여전히 뭡니까? 공장에는 아직까지도 기계를 충분히 더 돌릴 수가 있단 말이야. 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만 생산을 끝이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평균 비용이 지금 봤을 때 어디까지 최소점이 여기란 말이야. 그지? 여기 보면은 A4까지 우리가 더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 안 하고 있지. 가격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가격 자체가 P3가 어찌 보면 장기적 균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더 생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 안 하고 사실 여기서 끝이고 있잖아. 요즘에서 끝이고 있잖아. 그지? 실을 봤을 때 P3, 그치? A3 얘가 그지? 같다고 봤을 때 이때 평균 비용이 뭐보다 더 큽니까? A4보다도 더 크잖아. 그지? 최저점에서의 평균 비용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생산을 안 한단 말이야. 효율적이지 않죠. 그죠? 자, 그 예를 오른쪽에 설명하고 있죠. 방금 했던 거. 독점적 경쟁기업은 장기 균형에서 생산의 효율성도 배분의 효율성도 달성하지 못하는데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평균총 비용이 정비용 A3 요점에서의 평균총 비용이 지금 가격 같잖아. 접하고 있으니까 평균총 비용이 최소치인 A4보다도 이때 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평균 최소점에서 생산 안 하고 최소점보다도 높은 데서 생산하고 있다. 당연히 비효율적이지. 그지? 생산의 비효율성이다. 생산 이 자체가. 그지? 자, 그 다음에 배분의 효율성도 달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배분의 효율성도 달성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배분의 효율성은 당연히 P 이꼴 MC잖아. 자, 지금 보니까 이 점에서 어떻습니까? 가격이 P3잖아. MC가 얼마입니까? 요거잖아. 그지? 됐습니까?
자, 이때의 한계 비용이 M3야. 당연히 P3가 M3보다 크잖아. MC3보다 크잖아. 그지? 우리가 뭐 말하는, 소위 말하면은 배분의 효율성도 달성되지 않다. 그지?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다? 요까지 생산돼야 되는데 생산이 최저점까지 생산되는데 안 되고, 공장을 충분히 다 가동을 하고 요까지만 생산하고 있더라. 그죠? 그만큼 시장에 뭐가 많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까? 유사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야. 찹이라든지 제품 가지고. 그지? 굳이 요까지 과다 타서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죠. 많이까지 생산한다 해가지고 팔릴 보장이 없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어느 만큼의 유의소비가 존재한다? Q4-Q3 요만큼의 뭐가 존재합니까? 유효설비가 존재하더라. 이게 뭡니까? 독점적 경쟁의 비효율성. 독점적 경쟁의 비효율성, 이만큼 유효설비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서 발생된다? P. 그지? 우리가 생산의 효율성도 달성 안 되고, 그지? 배분의 효율성도 달성 안 되기 때문이지. 즉, P가 역시 여전히, 자, 평균 비용의 이 가격 자체가 장기 균형에서도 여전히 뭡니까? 같지가 않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답이 틀릴 수가 있어. 그지? 자, 분명히 이게 P하고 가격하고 같은 점에서 접하는 점에 생산하고 있다. 즉, 장기, 뭡니까? 우리가 정상 이윤을 얻는 점에 생산하고 있지만,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서 어떻다? 생산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생산의 비효율성이 달성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기 더 합당하겠지. 그지? 됐습니까? 평균 비용의 최저점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 비율 달성. 당연히 그 다음에 배분의 비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자, 이건 적용되겠지. 그지? 가격 자체가 여전히 어떻습니까? MC보다 장기적 균형에서 높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배분의 비효율성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헷갈리지 마십시오. 당연히 여기서 지금 현재는 장기적 균형이긴 하지만 장기적 균형 상태라고 해가지고 생산의 효율성과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